비례대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1당은 우리 최병정 소장님 보시기 1당은 이제 누가 됩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되는 것이고 네. 한 몇 석 정도 지난번에 19석을 17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2석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이제 국민의 그 조국혁신당이 일정 정도 중도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럼 네. 17석 정도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석 정도로 보십니까? 12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석. 네. 조국혁신당은 14석 정도. 14석. 예, 조국혁신당이 그러면은 이제 그 국민의 미래보다는 못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보다는. 1등을 네네. 한다는 것이고 네. 그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지금 비례대표 쪽은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그런 좀 것 약간 같습니다. 네. 다르게 이제 가는 것 같고 군소정당들은 지금 비례 지금 그 의석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군소정당은 이제 개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우리 이제 우리 소나무당. 예. 박사님과 저의 차이점이 이제 소나무당에 대한 예. 생각이랑 개혁신당에 대한 차이가 서로 예. 약간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한 3% 후반에서 많으면 한 5% 초반에서 적으면 2석, 많으면 3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1석.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비례대표는 못 얻고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는 못 얻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석. 이제 우리 김종민 후보님 해가지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지역구는 약간 이제 말씀대로 큰 차이가 나는데 비례대표 쪽은 미세한 차이는 군소정당 쪽에서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례정당 득표 가능 의석수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그에 앞서서 이제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예. 비례대표 그 득표율도 MBC의 여론엠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7대 17, 거의 10% 차이가 나서 이대로 간다면 민주연합이 10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15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저는 둘이 같거나 오히려 그 민주당 쪽이 조금이라도 더 우세할 가능성이 많다. 뒤로 가면 갈수록 네. 표가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소수 정당은 아까 이제 2개 정당과 말씀드리면 개혁신당이 대체로 3% 이상 5% 내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20대, 30대에 좀 몰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20대에서 20, 30대에서 10% 전후가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아마 여성보다는 남성층일 겁니다. 그런데 이 20, 30대 남성층이 일부는 소나무당으로 이동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요인들이 큽니다. 과거에 이 층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3% 언저리긴 하지만 오히려 3%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소나무당은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꾸준히 3% 돌파 가능성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됐을 때죠. 예, 지금도 1.6%나 또는 1.9%는 3.1% 편차 내에서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아예 0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소나무당의 태생이 결국은 큰 가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대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비례신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몇 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10석을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이 갈 거라는 것은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면 소나무당으로 표가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비례대표 득표를 3%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지지층이 20, 30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몰려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2030 남성에 많이 몰려 있는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제3지대 토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 나갔는데 20, 30대 남성만 지지해서는 31%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 30대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40대 일부, 그다음에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또 원래 약간 제3지대에 대한 그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개혁신당이 들어오기 전에 천하람 후보도 일정한 정도 지지가 있었거든요. 네. 뭐 천하람 후보 뭐 개인 걸 가지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20, 30대가 더 많긴 하지만 40대도 살짝 걸쳐 있고 다른 세대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3% 미만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신당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득표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옐로이님께서 이런 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론 M에 들어가서 표 계산하면 오차범위 10개 이하로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여론 M이라고 하면 이제 MBC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일단 이분 말씀처럼 옐로이 말씀처럼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는 10개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판가름이 다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거는 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떤 10개라는 게 어떤 걸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게 1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사실이 아니죠. 접전 지역이요? 예. 글쎄요, 그건 좀 사실 뭐 댓글로 확인이 댓글로 필요할 이제 것 올려줘서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그만큼 이제 박빙 지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을 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여론조사의 숫자가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정당에서도 거의 좀 훨씬 폭넓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근데 접전 지역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개부터 접전 지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37개로 갔었고 그것도 지금 사실 많이 기울어서 더 줄인다면 10개로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런 비슷한 발표를 한 이 박시영 대표는 10개를 꼽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관심 있는 초박빙 지역을 10개로 본다면 뭐 네.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 예. 접전 지역은 대체로 한 30개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불편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른 건데 지금 최병천 소장님께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150석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 얻을 수 있다는 평론가 한 분, 뭐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또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라는 상당히는 아니고 121석을 예측했고 예, 뭐 저는 그것은 경우에 이제 따라서 주관적으로 상당히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냥 의석 기준으로 표현하면 예, 이제 예. 이런 것 때문에 네. 국힘이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 전술을 네. 못 만들고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거대한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오히려 정치평론가들이 괜찮을 것이다, 선전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초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처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예측이 범야권을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최병천의 전략 때문에 한동훈이 선거 전략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줬다 그 질문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농반 진반으로 예. 오히려 지금 국힘의 전략 수립 단위의 수준이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해석이 되면서 네. 뭐 총선 이기겠구나라는 이제 지나친 낙관론을 심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불편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이 저의 뭐 유튜브라든가 칼럼을 보고 했으면 예. 일단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로 대답하고 제가 이제 좀 똑같이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면 자 84석을 국힘이 얻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낙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낙관이고 또는 이제 상황을 좀 오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180석을 물론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야당 진보 진영이 180석을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 범주 안에 들어가는 상황인지라고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편집탑 밖의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밀란에 가까울 정도의 그 폭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한 1년 넘게 중도층이면 대략 5대5로 가는 것이 맞는데 7대3으로 진보에 기울은 상태로 거의 1년 넘게 1년 반을 가까이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자 그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쪽으로 더 붙어서 지금 그 차이를 더 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4석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본 것이고 지금도 계속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강릉과 진주가 이 접전 지역이 됐다. 저의 지금 37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네네. 워낙 편차가 컸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주갑과 강릉이 붙을 정도면 수위가 아까 15m에서 네.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층이 아니라 7층, 8층까지도 잠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국민의힘이 84석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